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간천화 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내셔널 가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내셔널 가드 대원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인데요. 도열하고 있는 정리하시면서 저희 그 블로그에 이제 방문을 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 제목부터 또 순차적으로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음, 주방위군의 그 조용한 역할, 주방위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에서 조용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셔널은 이제 국가가 되는데 이제 미국의 주 방위군은 각 주별로 평시에 기본적으로 그 주지사들이 통솔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주 방위군이라고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음, 최근에 39명의 미주리 주 방위군 그 대원들이 전투 보병 기장을 그 수여받았는데 이는 병력에게 주어지는 병력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그 정식 인정으로서 어, 본격적으로 그 적극적인 그 현장 전투, 지상 전투를 그 수행하는 이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2023년 그 시리아에 파병가 되었을 당시 벌어졌던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수여가 되었습니다. 자, 어, 잠깐 보시죠. 지금 여기가 이제 배지라고 나왔는데 이 배지라는 말과 함께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단어죠. 배럴이라고 해서 훈장이라고 기본적으로 미군 것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데요. 이 오더라는 말이 또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훈장이 있고 그보다 훈격이 낮으면 이제 포장이라고 가는데 한국은 훈장을 이 오더로 가고 그보다 격이 낮은 포장을 이 메달로 쓰고 있습니다. 그좀 미군과 그게 이제 엇박자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군은 이게 훈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본 아시죠? 리본. 조그맣게 이렇게 가슴에 다는 식으로, 되는 그런 상징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훈장을 몇 개씩 이제 주렁주렁 가슴에다 다 표용하고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약식으로, 이 리본 형태로 줄여서 이제 표용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식으로 찬다 그래서 약장이라고 하죠. 약장. 자, 그리고 기념에서 주는 기념 성격의 기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배지. 그리고 표창 우리 학교에서도 받곤 하는 그런 표창이 있죠. 표창은 기본적으로 그 사이테이션을 쓰는데 어 커멘데이션도 가끔 씁니다. 그 사이테이션이 이제 정식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트룹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전 같은 데 보면 이게 부대로 유닛처럼 마치 그 사단 같은 부대를 나타내는 것까지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명사로는 troop 그러면 한 명의 병사, 서비스 멤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꼭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deploy라는 말이 정말 해석이 많아요. 지금 제가 여기 밑에다 기본 실전 배치부터 시작해서 투입, 파병, 전개, 출동, 뭐 등등등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그건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본대로 복귀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그런 식일 때는 예를 들어 이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병을 나타낼 때 확실하게 쓰는 경우가 이렇게 표기를 하죠. deploy down range라고 해서
이 다운레인지는 원래 이 관역, 사격 그 장에 이 여기서의 그 레인지는 슈팅 레인지, 파이링 레인지라고 해서 사격장을 뜻하는 그래서 사격장 아래로 총구를 겨눠서 이 표적을 맞추는 원래 실제로 그런 의미이죠. 묘사로는 그런데 전장으로 싸우러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써서 해외로 파병이 되는 파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soldiers downrange 이런 식으로 파병 묘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ground는 지상전 할 때 쓰는 지상이 되겠죠? 지상을 나타내는 말은 land, ground, 그리고 하나 더, 이 지대공 미사일, 유명하죠? SAM이라고 우리가 줄여 쓰는데, surface to air missile 이렇게 해서 지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데, 이 surface는 지상일 때가 있고, 바다 쪽에 있는 그 수상전 할 때, surface warfare 할 때 쓰는 수상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혼용이 돼요. 그래서 주요한 문구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어, 상황 잘 또 보면서 어, 가변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음, 이는 그 다소 이례적인 그 경우였는데요. 중동에서 그 적군으로부터 사격을 그 받는 상황은 근년에는 재래식 그 병력에 있어 흔치 않은 그 성격이 짙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그 임무 그 규모를 축소시켰기 때문이죠. 네, 수가 줄어들면 뭐 당연히 그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총격 상황에 노출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스타일이 적대적인이라는 그 적군을 나타내는 묘사로서 이 대목에서는 쓴 건데, 이게요, 그 hostilities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로 가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 단수로 표기하는 hostility와는 다르게 적개심과는 다르게 적대행위와는 다르게 이게 그 복수로 쓰면 교전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미군이 그걸 꼭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전투를 맞서서 상대화하는 교전. 자, 그리고요, 임무가 이제 미션인데, 이 평상시의 임무라기보다는 미션은 좀 특수한 성격의 임무죠. 그래서 평시하는, 늘 하는 일상적인 부대, 뭐, 보초로 선다든가 이런 식일 때는 그 임무를 듀티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상위에 있죠. 작전은 어, operation. 자, 그 다음에 그 아주 세부적인 임무 단위를 나타낼 때 과업이라고 해서 태스크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어다운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규모 축소죠. 규모 축소라고 해서 이 페어라는 말이 뭔가를 깎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우리 발톱 깎을 때에도 이제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비용 축소, 비용 축소라든가 뭐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스케일 다운 내지는 다운 스케일이라는 말과 같이 해서 규모 축소를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 해부터 점점 더 이 흔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이 미군 그 병력 중동에 이제 파병된 그 병력은 주기적으로 소형 무인기와 박격포 및 미사일 공격을 이란을 그 뒷배로 하는 민병대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총 170건의 사건이 발생을 해서 18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드론, 무인 항공기, 무인기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규모가 큰 일반 항공기류를 뜻하는 UAV, Unmanned 내지는 Uncrewed Aerial Vehicle이 같이 안 나왔는데, 이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 드론은 주로 헬기류, 소형, 을 나타냈죠. 그래서 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고요. 소형 무인기까지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가장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regular 있었죠? regular는 그 형태를 나타낼 때는 정규, 예를 들어 정규직, regular employee 이렇게 하고 시간의 개념으로 갈 때는 정기라고 그러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루틴하고 그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 일상적으로 늘 반복되는 그걸 나타냈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으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리시아 있었죠? 이 민병대를 그 구분해서 어, 일단 그 앞에 제가 이제 이 뒷배라는 말을 써서 표현했어요. 그 정치적으로 약간 유행 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많이 쓰이죠. 뒷배, 이란이 뒷배가 되는 그다음에 또 이란을 등에 업은 이런 표현도 좋습니다. 그도 저도 안 되면 뭐 이란이 지원하는 그다음인데요. 자, 그리고 밀리턴츠는 무장단체, 자, 반군은 rebels나 insurgents, 그리고 terror, 군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준군사 조직, 그 다음에는 자경단이라는 표현입니다. vigilantes. 자, 미국의 그 중부 사령부는 이 전 세계 중 이 지역에 대한 미군 주둔을 그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그 이 사령부가 저희 본지가 그 반복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그 10월 그 이후로 접적 그 상황에 대해서 상 수상 목록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접촉, 이 일반적으로 우리 왜 컨택 그러면 연락처를 얘기할 때 그 민간 비군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인 군사 관련해서 적과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는 컨택트를 할 때는 접적이란 말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38선 그쪽에서 이제 접적 지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표현을 동원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선에 있던 그 병력 중 그 다수가 주방위군이었는데 그간 주기 그 정기적으로 그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에 순환 그 배치가 되어서 어, 배치가 되었는데 그중 이는 비상근 그 장병들로서 한 번에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서 IS라고 하는 알려진 무장단체를 격퇴하는 임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자, IS는 이제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라크 시리아의 이제 주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영토를 정식으로 이제 이라크와 시리아를 사용해서 표현하셔도 되겠는데 그거보다는 IS라는 말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 쉽게는 무장단체 IS. 그래서 그렇게 해본 거고요. 자, 이 디피트는 공격해서 물리치기는 물리치는데 이 디스트로이까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격퇴, 공격해서 뒤로 물러나게 한다는 후퇴할 때 쓰는 퇴자를 써서 격퇴. 이쪽으로 가면 괴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여기서 비상근이라고 했죠. 그 B자를 빼면 상근 예비역 할 때 쓰는 상근이 돼서 그건 풀타임으로 이제 쓰시면 되겠는데, 즉, 상근이라면, 늘, 항상 상자를 써서 늘 계속해서 복무를 하는 걸 나타내죠. 그거와 구분 꼭 하셔야 되는 게 이 상비라는 말인데, 상비라는 말은 항상 상자지만 이 준비 태세.
항상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근무보다는 더 포괄적인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근은 풀타임이고 이 상비는 스탠딩으로 주로 갑니다. 그 스탠딩 그게 정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퍼머넌트 가능한데요. 스탠딩 상비군 할 때 쓰는 네 이렇게 오늘은 미 방위군 그 주 방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